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오늘도 함께할 텐데 지난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추석 민생이 희원한 첫 번째 과제로 임금 체불을 꼽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적당하게 보상받고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근절하겠다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오늘은요. 임금체불 실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 추석 준비 들어가셨나요? 네,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네, 다음 주니까 저도 시골에 내려가야 돼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되게 미스트를 뿌린 것 같이 얼굴이 굉장히 광이 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예, 좋으십니다. 예, 그나저나 저희가 1부 끝에 SAT 내드렸습니다. 슬라 아무거나 테스트 오늘 퀴즈인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지금 오답도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간략하게 제가 다시 내드릴 거예요. 보기랑 우리 노무사님이 잘 생각하셔서 힌트 좀 주세요. 네네. 1935년에 만들어져서 40년간 격동의 역사를 함께 해오다가 1975년쯤에 사라졌어요. 서울시의회의 이것인데요. 이것이 얼마 전에 5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고요. 보기 4개인데요. 1번 다보탑, 2번 시계탑, 3번 피사의 사탑, 4번 에펠탑 중에서 정답 하나 맞히시면 돼요. 예,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 되는데 노무사님 일단 정답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힌트 좀 주세요.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똑딱 언제나 정확하게 똑딱 똑딱.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아유, 오늘 너무나 그 힌트가 강력했네요. 맞습니다. 네네. 1번 다보탑, 2번 시계탑, 3번 피사의 사탑, 4번 에펠탑. 사실 저는 탑은 아니지만 이거를 지금 손목에 하고 있어요.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보이라고 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서울시의회에 이것이 5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1번 다보탑, 2번 시계탑, 3번 피사의 사탑, 4번 에펠탑,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청취자 여러분 보내주세요. 우리 노무사님께서 노래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꼭 맞춰주셔야 돼요. 네. 예.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지난해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던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사실 연간 임금 체불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요. 20년도 1조 5,800억 정도 되고요. 21년도도 1조 3,500억, 22년도 역시 1조 3,470억 정도라서 매년 1조 거의 한 3, 4천억 정도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14일날 노동부 발표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벌써 임금 체불 신고액이 9,752억이다. 네, 노동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만약에 8월까지 집계 된다고 하면 1조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액은 총 금액, 신고 금액은 이렇지만 결국에는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15만 한 6천 명 정도야. 15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실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매년 이제 총액이 1조 한 3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벌써 상반기 기준으로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3.7% 급증했다고 하니까 다들 우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와, 8월까지 집계해보면 임금 체불된 게 지금 한 1조 원 정도 넘을 걸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임금 체불 내가 일한 만큼 임금 못 받으면 이건 사실은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누구나 너무나 큰 고통일 텐데 문제는 이게 좀 노동 취약계층 또 소규모 기업 이제 이런 데서 이런 임금 체불이 더 집중되고 있다는 거. 그럼 피해 받으신 분들은 이제 더 힘드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 이제 사업장도 발표된 바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체불의 전체의 74%를 차지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3.7%인 4,500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5인에서 29인까지는 40.3%, 5,427억 원이
체불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임금 체불을 겪고 계시는 피해 노동자들이 체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청산율이 20.4%라고 해요. 5명 중에 1명은 못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미청산율. 네. 야, 20%가 넘네요. 네. 이게 뭐 업종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나요? 그 업종별로는 사실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니까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체불이 발생하고 있어요. 28,000여 건이 신고가 접수됐고요. 무려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에서도 요즘에 건설업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 26,000건에 2,370억 정도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의 노동자들은 지금 임금을 못 받는다는 건데, 네. 이 미청산율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네. 높은 이유는 뭔가요? 사실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이 정말 어려워서 이제 그러니까 폐업에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임금 체불제를 하더라도 이제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최근에 5년 동안 임금 체불로 무려 38차례나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요. 2번 이상 검찰에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송치된 곳도 1만 곳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약한 벌금형 때문에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실형을 네.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얘기는 뭐 그냥 벌금형으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뭐 집행유예 요 정도로 끝난다거나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벌금형인데요. 이 노동부에서도 발표된 자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그러니까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 수준인 경우가 77%에 달한다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저도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게 벌금 나오는 걸 보면 대개 체불액이 한 15에서 20%, 평균 한 17%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임금체불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피해자가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게 글쎄 어떤 의미에서 이게 반의사 불벌죄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합의하라는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반의사 불벌죄로 도입된 지가 2005년도라고 해요. 이제 그 이전에는 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는 바로 기소 송치되니까 이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도입 당시에는 합의 동기를 제공해서 체불 청산 가능성을 높여보자라는 약간 좋은 취지로 도입됐는데, 지금은 임금 체불로 신고하면 너 그거 취하하지 않으면 나는 못 줘. 안 줄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이제 이런 으름장을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합의가 아니라 합의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약간 협박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되면 결국에는 생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일한 대가를 다 받지도 못하고 어느 수준에서 합의하고 빨리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주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잘 합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 씁쓸하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받게 되면 사실은 그나마 괜찮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업주가 결국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뭐 이럴 때 국가에서 좀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지급금 제도라는 거거든요. 대지급금 제도. 네,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고 국가는 그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대지급금이고 다른 하나는 도산 대지급금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간이 대지급금 말 그대로 간이합니다. 이 임금 체불을 당하신 근로자분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 체불을 확정받으면 1,000만 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임금 체불 해소해 줍니다. 네, 간이 대지급금. 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다음에 이 대지급금 제도는 원래는 퇴직 근로자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간이 대지급금은 재직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데 모든 재직자들이 다 되시는 건 아니고, 원래 시간당 최저임금의 항상 110% 미만인 분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통상 시급이 만 한 580원 정도이신 분들만 적용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산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사업장이나 그 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 선고 받으시거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이 업체가 더 이상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음을 확인해 주면, 예, 그 대지급금을 지급하는데 요것도 상한선이 있어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서, 예, 그 지급하는 상한선이 있는. 그럼 임금 체불된 금액의 전액이 아니라 네.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다. 항상 이제 임금 체불은 하면 안 되지만 대신 국가에서 내주는 거나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거든요. 네. 이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에요. 이거는 어떤 국세나 조세에서도 먼저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지급금에서도 이 그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산대지급금은 뭐 최소 220만 원, 월 220만 원부터 최대 월 350만 원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디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 신청하는 건가요? 네. 그 요즘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최종적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임금 체불 당하신 분이 이제 노동부에 신고하시게 되면 임금 체불 확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우리 근로감독관이 그 절차에 대한 그 안내문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명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임금 체불됐어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신고하면 된다고요? 일단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절차에 따라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건 없고요? 신청하실 때? 되게 이제 임금 체불에 신고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층 이런 분들은 잘 아시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매월 통장에 받으셨던 금액으로만 임금 체불 당했다고 말씀하세요. 네. 근데 원래는 모든 법적인 계산 금액은 세전급여거든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금을 떼고 난 다음의 금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전급여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뭐 임금들을 계산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